시작. 액세스 2016.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오장크마 읽업. 데이터베이스. 이론. 1DB 구축. 섹션 3. 출제 유형 2. 자, 이제 자, 교재는 36페이지. 관계 말씀드렸죠. 두 테이블 간의 연관성 있는 필드를 연결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모습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은 문제에 이제 나오는 유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요 파일은 어디 있다고요? 블로그에 있으니까 다운받아 쓰세요. 그 테이블 텍스트 파일. 자, 문제 내용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파일, 이 파일을 HTTP 파일을 열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시오. 관계를 설정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그룹에 관계 명령을 클릭해서 관계창을 화면에 나타냅니다. 관계창을. 자, 그 다음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첨부하고 테이블의 관계는 MDL이다. 자, 테이블을 화면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테이블. 오신 분들은 효승 씨하고 동현 씨 이 파일 내세요. 액세스 프롬 실행. 파일 내셨으면 교재 36페이지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명령 클릭하셔서 관계창 여시고 관계 클릭해서 관계창 여시고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재 30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는 어제 하셨던 내용이다. 관계 연결하는 겁니다.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하여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관계 도구 디자인 통해서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테이블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테이블 표시. 테이블 표시 클릭.
그러면 테이블 표시창에 하면서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 테이블이 동아리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선택 밑에 추가 단축 클릭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내용 중에 교수 테이블 있죠? 더블 클릭 동작 쓸게요. 더블 클릭. 이렇게. 그러면 필요한 동아리 교수 테이블 다 있죠? 자, 닫겠습니다. 테이블 표시창은 닫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입니다. 두 테이블 간의 연관성 있는 필드는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시험은 되게 쉽습니다, 이건. 지도교수 필드,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교수 필드,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 이렇게 연관성 있는 필드까지 찾았죠? 연결하는 방법은 자, 이제 보셨다시피 부모는 여기가 부모는 기본 키가 있으니 기본 키가 이 열쇠 모양이죠. 두 개 중에 요거. 그래서 자식이 부모 등에 옆인다. 클릭 드래그.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뭐 이렇게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등에다 엎여 놓으면 됩니다. 연관성. 그러면 편집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이게 이제 옵션 조정하는 게 문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화면 보세요. 교수 테이블인 거 확인하시고 밑에 교수 코드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아리 테이블인 거 확인하시고 지도 교수 코드인 거 확인하시고 첫 번째 성학기로 갑니다.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고 설정하시오. 부모 없는 자식은 생겨났다. 우리 가게에 등록하지 않으면 회원 등록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빌려갈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조 무게성 유지. 우리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학기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 즉 의미 파악을 해보면 부모의 값이 바뀌면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의 값이 변경되고 자 여기가 부모죠. 여기가 내용 살펴보면 그러면 부모의 값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에서 쓰실 때 네이버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아이디 말고 닉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닉네임을 바꾸면 뭐 메일 확인할 때만 그 개인정보에서 닉네임이 바뀐다던가 어디 뭐 메일을 확인하러 갈 때나 블로그 카페 활동할 때도 다 이름이 바뀌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련 필드 변경 영어 단어 업데이트죠. 체크 옵션 체크. 세 번째 생각해 갑니다.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레코드까지 읽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옵션을 체크하면 이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체크입니다. 삭제 체크. 체크하면 삭제. 근데 지금 문제에서 삭제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 요거 무한대라고 했죠. 1대 다라고 했습니다. 1대 다, 다대 1. 이렇게 무한대.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m 대 1이다. 이게 이제 m 대 1이죠. 자, 앞에 보세요. 멀티 대 1, 다대 1이란 이게 m 대 1이다. 이게 m입니다. m. 무한대 표시. 또한 그 줄에 또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과의 관계는 m 대 1이다. 관계를 갖는다.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하는 거죠. 요 m 대 1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레코드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나타날 수 있다. 혹시 동아리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지금 학교 다닐 때 동아리 가입하고 계세요? 그 동아리에 지도 교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지도 교수 한 분이 여러 개의 동아리를 관리해 줄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대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연관성 있는 필드를 자, 테이블 뭐죠? 테이블 표시를 이용해서 또 회원 테이블 표시창에서 회원 테이블명 더블클릭 그래서 추가시켜 놓으시고 일단 닫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에 따라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연관성 있는 필드도 찾았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설정하라 했으니까 클릭 드래그 필드명은 이렇게 엎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옵션 첫 번째 각 테이블 간의 항상 창조 유격은 유지할 수 있죠. 옵션 체크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줄에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 즉 부모의 값이 바뀌면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도 바뀐다. 아까 제가 닉네임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정보의 닉네임이 바뀌면 모든 활동을 하는 메일, 블로그, 카페 네이버 바뀐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끝부분에 회원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할 수 없도록 이 옵션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잖아요. 탈퇴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활동했던 카페나 메일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지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다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우지 않는다. 만들기 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듯이 1대 M, M 대 1. 자, 앞에 봅니다. 이걸 굳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M 대 1 관계, M 대 1 관계로 꼭 맞추고 싶다면 네? 테이블 이름 위에다가 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동시킵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M 대 1, M 대 1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테이블 이름 위에다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서 했던 거 그대로 복습하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테이블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M 대 1, M 대 1 굳이 막 이렇게 맞춰놓으면 보기 좋겠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M 대 1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 설정.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아, 5점인가요? 5점인가요?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난 창은 무조건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닫기. 그럼 저장하시겠습니까? 항상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 창이 메시지 박스라는 게 뜨면 긍정적인 답변을 꼭 하세요. 그러면 아무 시험에서나 실습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3 아래에 출제 유형 3 열기, 교재 39페이지. 자, 위쪽에 출제 유형 3, 출제 유형 3 ACCDB 파일을 이런 다음과 같이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시오. 자, 일단 관계는 테이블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창을 일단 예시하려고요. 관계 명령을 통해서 관계창을 화면에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 뭐 사이즈는 필요하다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잘 안 잡히네요. 알아서 적당히 조정하시면 되고, 뭐 불편하시면. 자, 일단 문제 보면 대여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보이고 고객 테이블이 용어가 보이고 비디오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보이죠. 그러면 테이블 표시 명령자 관계 도구 디자인의 테이블 표시 일단 테이블이라는 필드가 필요한 거니까 테이블 표시 고객 테이블 이름이 있나요? 더블클릭. 대여 테이블 이름이 있나요? 더블클릭. 비디오 테이블 이름이 있나요? 더블클릭. 일단 배치시켜 놓습니다. 이건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테이블 표시 창은 밖에서 나가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누르시든 아래쪽에 있는 닫기 단추를 누르시든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 배치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했습니다.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한 단어 건너뛰어서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필드 다음 페이지, 다음 줄에 비디오 고객 테이블의 고객 필드 다음 줄에 참조하면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4대 1, M 대 1이다.
각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설정하라. 자, 그러면 자, 연관성 있는 필드가 뭐라고요? 요거 고객 아이디, 고객 코드. 자, 이때 필드명은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제처럼 필드명이 똑같아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름은 달려도 상관없는데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유사해야 됩니다. 어제 일련 번호, 숫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은 연관성 있는 필드를 드래그를 해서 반대편 필드 위에다 이렇게 얹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마킹에 각 테이블 간의 항상 창립명 것을 일일이 설정하시오 체크. 그 다음에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됐을 때 변경, 업데이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옵션에 특별한 말이 없죠. 그래서 시험에는 한 개짜리도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 체크하는 게 나왔었고, 두 개 체크하는 게 나왔었고, 세 개까지 체크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건 내용에 따라 이제 조절해 쓰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열에 한 7, 8은 다 두 개 정도 체크하는 게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만들기,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갑니다. 대여 테이블의 한 단어 건너뛰어서 비디오 번호 필드는 맨 끝부분에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를 참조하며 여기네요. 그러면 테이블 간의 관계는 MD다. 관계 설정이죠. 그러면 관련성 있는 필드명을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관련성 있는 필드를 얹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참조 무게선 유지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필요한 옵션 설정, 그리고 만들기. 그리고 MDL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MDL이고 이거는 1대1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MDL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굳이 꼭 그렇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 이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MD1 이렇게 되겠네요. 안 하셔도 되고요. MD1. 자, 다들 항상 작업이 끝난 창은 닫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뭐 충분히 집에 가서 숙제를 내드릴 테고 발음하기 좀 곤란한 내용이 있어서. 자, 42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사이에 기본적인 내용 빠져 있는 건 섹션 하나 빠뜨리고 집는 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돌아와서 다시 할 겁니다. 때가 되면. 자, 다른 내용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그게 제목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자,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 만드는 문제가 있었죠. 액세스 파일, 그 다음 CSV라고 하는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그런 형태의 파일들. 여기서는 액세스 프로그램이니까 엑셀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온다면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파일을 열어야겠네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여기 1DB 구축과 섹션 3 사이에 목록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목록을 펼치시고 섹션 4라는 폴더명 선택하시고 여기 출제 유형 ACCDB 파일 여시고 자, 문제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골라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출제 유형 ACCDB 파일을 열어 매출 현황 엑셀 SX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외부 파일 관련된 내용은 다 어디서 처리하냐면 외부 데이터 탭에서 처리합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서. 그리고 가져온다. 내고 넣는데 시험은 가져오는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 이 부분. 그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 가져온다 했으니까 이게 엑셀이네요. 클릭. 파일 이름 찾아보기. 파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 오전 크말 1급 안에 데이터베이스 경로 복잡합니다.
이런 폴더 안에 1DB 구축 폴더 안에 섹션 4 폴더 안에 매출 현황 아이콘 외우고 계세요? 엑셀 아이콘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엑셀 매크로 할 때. 자, 선택하시고 열기 그러면 원본 자료를 지금 가져온 거고. 자, 어떻게 가져올 거냐? 현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과 위치는 자, 문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죠. 테이블로 가져오라 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부터 읽을게요. 데이터가 복사되어, 즉 엑셀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 원본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에 넘긴다는 얘기니까 그게 복사라는 개념이고, 저장될 새, 그러니까 붙여넣기 할 내용은 새 테이블 이름은 매출에 나온 드라인 가져오기로. 그러면 방법 중에 새 테이블로 원본을 가져오겠다. 첫 번째 항목 확인. 자, 제 화면 봅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나, 네? 시트로. 그래서 시트 상에서 자료를 가져오거나, 워크시트. 아니면 이름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져와야 될, 자, 엑셀을 작업을 할 때 셀이나 셀 범위에 우리가 보통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C4에서 F21, E1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의미 있는 이름으로 이 범위에 앞으로 C4에서 E11이라 부르지 않고 약품 구매라고 이름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이 녀석은 E4라고, E4에서 E4 땡땡 E12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품 구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시트상에 요런 걸 우리가 이름 정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범위에 대해서 아니면 셀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우리는 이름 있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매출 정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엑셀 파일 열어 보지 못했죠. 시트를 선택하니까 이 정보고 이름이 방금 시트 안에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에 있는 내용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트상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삼각형에 매출 현황 시트라고 표현이 있죠. 그러면 매출 현황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다음 열머리글 가로 열고 첫 번째 행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사용할 것.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으면 엑셀 할 때도 이 내용 나왔죠.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이니까 데이터 덩어리 테이블 구조니까 필드명 체크. 다음 필드 옵션에 대해서는 여기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이블 디자인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겠죠. 여기서 못하면 거기 가서 테이블 디자인이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기본 키 설명이 되어 있죠. 테이블을 대표하는 필드의 조합을 우리는 기본 키라고 했습니다. 필드의 조합.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PK는 없음으로 설정할 것. 자, 여기도 뭐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액세스에서 여기 다 나왔거든요. 액세스에서 제공해 주는 키, ID 필드. 그리고 1, 2, 3, 4, 1년 번호 형태로 나오는 필드를 기본 키로 쓰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 키 선택. 기존에 있던 필드를 기본 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본 키 없음으로 쓸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테이블 디자인에 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단 없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 다음, 테이블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죠? 색깔 세 번째 삼각형이죠. 새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 언더라인, 오타 조심하시고, 가져오기. 그리고 마치. 자, 그 다음 화면이 하나 다시 나타나는데,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면 마법사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번역할 수 있다. 자, 엑셀에 있는 원본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럼 그걸 다시 또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방금 설정했던 옵션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져오실 때는 저장해 두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옵션을 눌러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닫기.
그러면 테이블 탐색창에 테이블 현황 가져오기라고 하는 테이블이 나타나 있죠. 자, 이거 보려면 어떻게? 열려면 내용을 보려면 실제 데이터를 보려면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블 클릭 방식이나.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서 보시면 여기 매출현황 가격 테이블명을 더블 클릭 아니면 최대한 꽉 채워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합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 그러면 지금 주황 색깔로 나오는 게 선택되어 있는 레코드의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1번 173개 중에. 그리고 다음 이전 맨 마지막 맨 처음 여기를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합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 여기 자 5개요. 확인하셨으면 교재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파일은 이 파일 그대로 쓸게요. 파일명은 출제 유형 파일 그대로 쓰겠습니다.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 매출현황 엑셀 SX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매출현황 시트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현황 할 것. 자, 엑셀 파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외부 파일은 외부 데이터 탭에서 처리합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서 엑셀 그다음 찾아보기 바로 섹션 4 매출 현황 파일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단축 클릭. 자,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야 될 것인지. 자, 방금 연결 자, 그 연결 테이블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결 테이블. 자, 이건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원본은 딱 어디에 있냐면 엑셀에만 있습니다. 엑셀에만. 엑셀에 내용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방법은. 그리고 확인 첫 번째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매출현황 시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워크시트 표시 매출현황. 다음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첫 행에 있는 게 열머리글 필드 이름, 필드명.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현황.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매출현황. 그리고 마치 하시면 연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창이 요거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시지 박스라고 합니다. 메시지 상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탐색창에 아이콘이 틀리죠. 네? 이거는 엑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자 이건 어떤 기능이냐고요? 데이터 여기 보입니다. 더블 클릭 쓰시면 보이긴 한데 이 실제 자료는 어디 있다고요? 엑셀 파일에 있는 자료라고요. 다만 엑셀에서 하는 일은 뭐죠? 엑세스에서의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셀보다 수준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데이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엑셀로 뭔가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막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데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귀찮고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런데 엑세스에 오면 그게 한두 번의 클릭 동작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실제 엑셀 파일. 그러니까 뭐 여기 가져온다는 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 다음 52페이지로 갈게요. 52페이지. 자, 파일 바꿉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번호 매출 현황
그러면 자 열었으면 번호 매출 현황이라는 테이블 이름을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엽니다. 여기 구조, 즉 테이블의 필드의 이름은 다 존재하고 뭐가 없죠? 데이터인 레코드가 없거든요. 데이터인 레코드가. 그래서 그 레코드가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가 X. 문제에 있겠죠. 자, 52페이지 내용 읽겠습니다. 번호 매출 현황의 ECCDB 파일을 열고 매출 현황 XLSX 파일의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런드라인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번호 필드와 같은 필드의 값은 자동적으로 입력돼도 무시할 것. 채팅에 열머리글이 있어. 자, 일단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 열어두셨으면 닫으세요. 테이블 닫으세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자, 이번에는 자 원본 자료가 있어야겠네요. 찾아보기. 섹션 4 아래에 매출 현황.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자, 저장할 방법은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 자, 이건 구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레코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매출 현황 확인. 요건 삼각형 위에 보시면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매출 현황 워크시트 표시에 매출 현황. 다음 채팅에 열머리글이 있으면 옵션이 비활성화, 저런 회색깔로 나오는 게 비활성화라 그럽니다. 왜 저렇게 나오죠? 우린 지금 구조를 가져올 게 아니죠. 필드명을 가져올 게 아니라 레코드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다음 그리고 번호 언더라인 매출 현황 가져올 필드명. 그리고 마침 그리고 요 단계는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나갑니다. 닫기. 그래서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명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어봅니다. 그러면 방금 어떤 레코드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밑에 레코드 검색 단추가 있고요. 자, 닫으시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새 테이블, 레코드에 지금부터 추가 연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5페이지로 갑니다. 엑셀 파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간혹 텍스트 파일의 내용도 가져오세요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고 갑시다. 자, 왜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파일은 이 파일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텍스트 파일을 죄송합니다. 55페이지 문제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 ACC 파일을 열어 교수 정보 TXT 파일을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오시오.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로 설정하고 교수 정보 txt 파일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교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다. 찾아보기. 그러면 섹션 4 아래에 교수 정보라는 텍스트 파일,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그 다음 어떤 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새로운 테이블 이름이라고 있다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이 방식으로 확인.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 텍스트 파일은 뭡니까? 행과 열의 구조가 없거든요. 근데 엑셀은 행과 열의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도 행과 열의 테이블 구조를 가지니까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이걸 줄 단위도 보는 게 행이고요. 열을 이렇게 필드를 이렇게 쪼개셔야 되는데, 쪼개는 게 콤마나 이런 것들인데 특별한 말이 없죠. 그러면 기본값. 네? 각 필드를 구분할 수 있는 심표나 택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유무. 다음. 그때 뭐? 심표로. 그 다음에 쌍따옴표는 어디 갔냐고요? 아까 데이터를 묻는 기호로 이렇게 설정해서 자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용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첫 등의 필드 이름 포함 체크. 다음 시험 진행하는 방식 아시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값. 다음 여기 필드 옵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기본 키는 세 번째 삼각형의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쓰려 했죠. 그럼 기본 키 선택, 교수 코드,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하여 기본 키를 쓰겠다. 다음 가져야 할 테이블의 이름은 첫 번째 삼각형의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그리고 단계 저장할 건가요? 필요 없습니다. 닫기 하시면 이렇게 교수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확인을 하고 나갑시다. 더블 클릭. 이렇게. 그리고 닫겠습니다. 섹션 하나, 내용 하나 빠뜨리고 넘어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른 내용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 150페이지 펼칩니다. 어제 또 하셨던 내용 중에 쿼리라고 그랬죠. 쿼리. 그리고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이번에는 이런 폴더 아래에 있는 1DB 구축이 아니고요. 자, 목록 단축입니다. 처리 기능, 목록 선택하시고, 폴더명 선택하시고, 섹션 1, 그리고 출제 유형 1. 자, 쿼리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한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하여 가상 임시의 테이블을 작성하는 기능. 이제 잠깐 살펴보셨던. 그래서 자, 쿼리, 액세스에서 다뤄야 될 객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탐색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객체를 5개의 객체를 만드는 건 만들기 탭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쿼리를 만들 건데 저희들 시험 준비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법사는 쓰지 않을 겁니다. 물론 편하겠죠, 마법사를 쓰면.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클릭. 자, 방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1개 이상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1개만 불러내죠. 아까 이건 테이블 표시 아까 관계청에서 보셨죠? 더블 클릭 해서 자, 일단 1개만 할게요. 조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조작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여기를 탐색창, 여기 개체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전체는 개체창 중에서 쿼리 개체창, 쿼리 그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쿼리 디자인창, 그리고 쿼리 디자인창은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이 관계창, 아래쪽이 디자인 눈금창. 흰색 사각형 하나하나를 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원하는 필드 조합하니까 배치하셔야겠죠. 자, 배치하는 방법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필드 눈금에다가 이렇게 배치합니다. 아니면 이게 귀찮죠? 더블 클릭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드래그 방식이나 필드명을 더블 클릭.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쿼리 도구 디자인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레코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테이블 형태. 자, 홈 탭에서 보기 모드를 변경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비디오 번호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없애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그 필드명 위쪽에 회색 공간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이렇게 맞추면 검정색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선택기라고 그럽니다. 클릭. 그리고 딜리트. 지우는 건 딜리트. 아니면 위쪽에 열 삭제.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 확인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홈 탭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화 제목을 내가 감독 뒤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회색 영역에 포인트 맞춥니다. 클릭.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회색 부분에 포인트 맞추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다른 부분에 그 부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위치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치 이동. 그래서 영화 제목을 끝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영화 제목이 뒤로 갔죠. 생각해보니까 비디오 번호가 감독과 영화 제목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 번호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영화 제목 필드명 위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사이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비디오 번호라는 게 얘기가 나타나요. 자, 실제 자료를 보실 때 엑셀에서 보시던 열너비 조정 클릭 드래그나 더블 클릭 자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건 결과에 대한 크기 조정이고,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구조에 대한 크기 조정. 더블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그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 디자인에 대한 내용. 자, 어떤 이유, 자, 사실 여기 이제 필터 정렬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 필요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필터 정렬은 여기 정렬행 보이세요? 여기? 네? 정렬행. 그래서 뭐 영화 제목 순서대로 오른차순 정렬하겠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디자인 보기. 자, 그런데 정렬하기 위해서 영화 제목이라는 필드가 필요해서 배치를 시켰지만 나중에 최종 결과 화면에는 영화 제목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쨌든 필요한 기능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 화면에 나타내기 싫다. 표시 숨기기 이거 표시 숨기기.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그러면 영화 제목이 없어졌죠? 이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쿼리는 테이블 형태나 결과는 테이블 형태 나옵니다. 그 기존에 있던 테이블 중에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든다.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쿼리 개체 이름을 답니다. 쿼리 디자인 확인. 이렇게. 그럼 이렇게 쿼리 디자인한 이름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쿼리라고 하는 녀석은 진짜 테이블이 아닙니다. 진짜 테이블이면 여기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 이건 가상 임시의 테이블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 쿼리 작업한 이 내용을 닫을 겁니다. 닫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테이블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언제 나타나냐고요? 다시 이 녀석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나 디자인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분해되었다가 흩어졌다가 필요하면 다시 모여서 다시 또 나타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가상 임시의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테이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테이블로 만든다는 건 되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기존에 있던 걸 잘 활용만 해서 내가 더 전체적인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컬이라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기능이 필요합니까? 관계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엑셀처럼 프로그램은. 예. 엑셀처럼 뭐 보이드나 H북 같은 그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놓고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은 비슷한 프로그램일지 모르겠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액세스 프로그램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차로 따지면 엔진이 1000cc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자료를 다루고 그러는데 좋은 차를 사서 좋은 엔진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라클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아마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그 회사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회사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거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진 않을 거고요. 기본만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밑바탕이 좀 깔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147페이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면 바로바로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안 하시면 잊어버립니다. 자, 6번 갑니다. 147페이지 6번. 자,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쿼리 작성하는 절차라는 게 뭐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절차를 좀 잡으려면 제가 지금 저기 표기해 놓은 저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쿼리를 만든다, 개체를 만든다, 만들기 탭에 쿼리.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은 딱 한 군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무조건 쿼리 디자인. 클릭. 자, 일단 테이블에서 작업을 한다니까 테이블. 자, 원본 자료가 뭐죠? 급여 현황 테이블. 자, 더블 클릭. 해서 추가하시고. 자, 테이블 표시창은 닫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필드를 배치합니다. 그림을 보고. 직원 코드라는 필드명 보이네요. 그림을 봅니다. 그림. 부양가족수당. 필드명 보이네요. 배치합니다. 더블 클릭 방식으로. 그게 편하니까. 소득세. 뭐 드래그 하셔야 되고 더블 클릭. 그다음에 수령액. 그럼 이렇게 그림을 보고 4개의 필드가 있구나라고 판단 일단.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단 잘 모르니까 가정에 함수처럼 이것도 이거 함수처럼 생각을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왼쪽으로 빠지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가운데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직원 코드 보이지 않으시면 더블 클릭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됐어요? 그러면 4개의 필드가 많은데 뭐가 틀리죠? 이게 주어진 그림이거든요. 그림에 꼭 크말 시험은 어쨌든 주어진 그림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차이 나는 점이 있으세요? 네?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 교재 그림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아마 10개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화면에는 몇 개 있죠? 70개 있죠? 그러면 이제 레코드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레코드 개수가 줄어들려면 전체 레코드가 있고 레코드 개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기억 안 나세요?
원본 데이터 레코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거 처리하고 나면 결과가 줄어들잖아요. 결과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면? 조건 처리가 들어갔잖아요. 조건 처리. 그러니까 조건 처리가 들어가면 레코드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게 기본 생각이라고, 이게. 내가 전체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일부를 자료를 본다는 건 조건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홈 탭의 보기에서 레코드 개수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레코드 개수 줄이려면 이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상위 수령액 10개, 내림차순청이죠. 상위라는 표현도 아마 엑셀 시간에 한번 해드리니까 근데 큰 값부터는 그런 개념이고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은 방금 정렬이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러면 수령액 필드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순이라는 건 배웠네요. 자, 설정. 여기도 나중에 때가 되면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어제 했죠, 이거. 그 값 표시하실 때 더블 클릭 방식 쓰시면 된다고. 목록에 대한 값 조정하실 때 더블 클릭. 내림 차순을 설정하시고 자, 결과 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수령액 필드가 내림 차순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레코드 개수가 아직도 70개죠. 그럼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처리가 안 됐냐면 상위 수령액 10개에서 10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자, 그러면 상이라는 개념은 엑셀 시간에 잠깐 상이라는 개념은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라는 개념이거든요. 기준이. 그런 내용이 쭉 훑어보시면 디자인 문구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쿼리에 대한 속성 시트를 화면에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테이블에 대한 필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드 속성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쿼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또 다루기 위해서 속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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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른쪽에.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에 선택 유형의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관계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쿼리 속성이라고 나오고요. 눈금에 있는 임의의 필드를 선택하시면 해당 필드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레코드가 1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전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쿼리의 결과물, 쿼리 속성. 쿼리의 결과가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상위 큰 값, 작은 값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상위 값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 속성 시트의 상위 값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입력란에 클릭,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개수 퍼센트.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 자, 우리가 필요한 10이라는 게 없네요. 입력하시고, 0이라는 게 따라 나오군요. 지우세요. 딜리트. 그래서 10만 이렇게 딱 표시하시고 엔터 칩니다. 엔터. 자,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제 10개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10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저장, 컨트롤 S 저장. 두 번째 삼각형의 쿼리의 이름은 상위 수령자 하고 입력하시고 확인 하면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쿼리의 이름을 방금 타이핑 쳤죠. 오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 탐색창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쿼리의 이름 잘못 입력할 때 이름 바꾸기, 그래서 내용 입력 수정하시고 엔터. 자, 다시 한 번 더 선택하신 이름 수정할 객체 선택하시고 쿼리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그래서 내용 수정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내용적으로 이제 앞에 봅니다. 10개가 나왔죠. 그러면 10개를 뽑은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상위 10개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수령액 필드에서 10개인데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0개를 뽑는 게 아니고요. 내림 차순이 꼭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림 차순된 필드를 기준으로 10개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령액 기준으로 뽑은 건 내림 차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닫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5분부터 진행할게요. 효진 씨는 여기 이 경로대로 파일 여세요.